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의도 정면 승부로 시작합니다. 요새 정치권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 좀 속이 터지고 이러시죠? 자, 여러분의 그런 마음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면 승부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그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도피오해 네. 귀국을 결심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이건 사실 뭐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귀국을 했으니까 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실직고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그러다 보면은 뭐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뭔가 좀 상처를 입겠지만 예. 그래도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본인이 뭐 안 했다, 본인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또 앞으로 향후에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저는 이걸 낱낱이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이 전당대회에서 여론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아예 제로 퍼센트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이 여론 반영 비율을 높이면은 좀 이런 의혹이나 이런 의혹 사건이 좀 줄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선진 국가들 보면은 당대표 선거할 때, 전당원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당원 투표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나라처럼 돈 봉투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예. 하류이죠, 하류. 제가 보기엔 한 4등급 정도 되거든요. 몇 등급, 전체 몇 등급에서 4등급입니까? 5등급에서 4등급이요? 전체 4등급 중에 4등급이죠. 4등급에서 4등급. 예. 아프리카 국가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안 합니다. 맞죠? 이거는 정말 옛날에 고무신이나 막걸리 쭉 하면서 매표형이잖아, 매표형이. 예. 이게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왜 차떼기 정당이 돼가지고 한나라당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건 차떼기보다 더 못된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현역 유권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저는 송영길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 뭐 이런 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한국 정치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마 진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예. 밝히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조 의원님께서 아프리카 말씀하셨는데 일부 국가에서 이제 비교했다. 뭐 아프리카에서 일부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랑 비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뭐 큰 결단이다. 뭐 이 영원한 당대표다. 뭐 내 마음속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웃기는 게 최근에 조국 교수도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예.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때문에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근데도 좀 당당하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리더라고 하면은 이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제1야당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이런 파문이 일어나고 이런 비리 사건이 일어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다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영원한 당대표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예. 참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고요. 예. 그러면 범죄 집단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그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저도 정치를 한 20여 년간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역이나 일부를 돈으로 해가지고 매수하려고 했던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옛날에 자유당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후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조 의원님이 30대 후반부터 의원하셨죠, 그죠? 네, 36세부터 그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 보신 건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좀 시끄럽잖아요. 이 최고위원들 실언 릴레이요. 실언 퍼레이드 릴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뭐 오늘 구성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는데 아주. 예. 이것도 전 진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런 문제 막 터질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윤리위부터 구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해요. 저는 이제 이 윤리위 빨리 열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따져보고 거기서 이제 처벌을 합니까? 어떻게 징계를 내리든 빨리 내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보면은 이 사건에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빨리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진상 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위 해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사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윤리위라도 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열면 뭐예요? 거기서 결과를 해야지. 열면은 아마도 징계를 하겠죠. 어떤 수위를 하든지 간에. 근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모 초선 의원이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초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모 의원이 난을 하나 보냈다 해가지고 난값이 그때 한 5만 원대쯤 됐었거든요. 예. 난 하나 보냈다는 이유로 그때 의원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언제요? 그때가 2004년도에 제가 초선인데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부 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지금 선거법상. 예. 그러면 5만 원에 50만 원은 10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부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걸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저는 그런 분들도 저는 윤리위 해부돼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예를 들면은 진상조사 자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게 제가 앞서도 잠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또 탈당 권유나 이런 걸 받은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또 가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사람을 왜 보호해 주려합니까? 특권이잖아요. 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폐지하자고 제가 주장하잖아요. 아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에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계속 존속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저는 진보도 보수를 떠나가지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걸 왜 자꾸 지켜주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저는 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건품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실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히 한다면 건품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아니 말은 누구나 다 말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형사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뭐 지금 최고위원들의 릴레이는 그렇긴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이 무슨 뭐 돈을 받아가지고 하던 그 형사적인 문제는 비리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뭐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의 문제일 수 근데 있는데.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 게 문제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 비난받을 문제지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는 거죠. 부정부패와 관련된 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실현을 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당시 정관웅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해서 끊어버렸다 이건데요. 민주당 이럴 거면 전광훈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아마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그 사실은 그 정강훈 그분은 지금 우리 당이 아니고 저 자유통일당 당원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이분은 당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번 정도 창당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온갖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 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분의 이름을 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원오브됩니다 이 말씀이시죠? 급할 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움을 온갖 요청하니까. 사람들한테 다 뭐 표달하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실 텐데. 예. 저는 그분 이름을 뭐 우리 당원도 아닌 분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뭐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적은데 지금 그 외신 인터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발끈하고 러시아도 기분 나빠하고 이런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중국의 동맹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예.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중국 지금 혹시 중국의 어떤 청취자분들 들으면 한번 제 이야기 맞는 거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예. 북한이 무력적인 도발,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북한에서 핵 미사일 실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안보,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많이 위축시키고 해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느 나라 편 들고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역하는 거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중국 자기들도 북한 편 들면서 안 그렇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대놓고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우리의 우방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바로 미국이잖아요. 예. 그 6.25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고도화가 돼가지고 미국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함께 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 국가는 바로 미국이지요. 예. 그래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지요. 예. 아니
좀 쓰는 언어 이게 네. 외교적 언어 물론 이제 환구시보에서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환구시보도 관영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게 다른 나라 국가 원수나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중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언어,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도저히 처음 듣는 정말 예. 깜짝 놀랄 정도의 언어를 그렇습니다. 사용하는구나 이런 예.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예. 네네네. 상당히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는 좀 기분이 좋지 뭐 하간 뭐 상상할 수 없는 단어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예. 시진핑 그 주석입니까? 이분이 그 미국에 갔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담할 때 우리를 마치 속국처럼 그때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는 원래 이제 비밀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걸 또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진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아주 그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좀 뭐 얕잡아 보는 그리고 몇 년 전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많이 그때 폭행당하고 어떤 기자는 그때 고막까지 터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수행 했던 기자분들. 예. 그거는 굉장히 외교적 결여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우리나라 분들이 그 당시에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건 정말 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는 것은 너무도 이거는 좀 사실은 적절치 못하는. 네. 그래서 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 선을 넘는 것이다.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도중에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15님은 참 50만 원이라는 돈도 없어서 생활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들 딴 세상에 사시네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네요. 라는 글 주셨고요. 2650님 지금 여당 야당을 보면 부모님께 이러는 아이들 같습니다. 동생이 더 잘못했어요. 형이 더 잘못했어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이렇게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는데 말이에요. 미국 갔죠. 아직 도착은 안 했겠지만 그러면 네네. 어떤 성과를 갖고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반도체 문제라든지 전기차 그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IRA 이 문제 이런 문제의 굵직한 경제 현안이 저는 원만히 좀 잘 풀려서 우리 국익에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보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보다 더 확실한 그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국형 핵우산을 저는 명문화해서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안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이 군사적 외교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잘 돼야죠. 잘 돼야지 대한민국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신당 제3당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네네. 수도권 중심으로 30석이 목표다. 근데 국회의원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권 오래 계셨으니까 이거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역대 총선에 보면은 이제 무당층을 노리는 제3정당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보다 확실한 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여야의 혐오에 의해서 그냥 반사 이익을 보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 되면 이제 여야가 치열하게 어떤 뭐 정책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기성 정당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어떤 뭐 실망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일종의 뭐 채찍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한 100여석 줄이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스스로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석 수도권 가능하다고 보세요? 30석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게 소선거구제 않습니까? 예. 중대 선거구제 같으면은 뭐 20, 30석, 20석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소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양정당 플러스 이제 알파니까 상당히 득표 의석수를 확보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는 저는 우리 현 양정당에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 양정당이 좀 더 반성하고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